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제니10을 내세워 대놓고 KF-21을 무시하며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과 달리 사실은 중국의 제니12 짝퉁 전투기였다는 게 알려지며 대망신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중국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전투기 성능 조작을 넘어 이제 허언증에 가까운 발언으로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중국 전투기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항모 전력에 중국이 짝퉁 전투기로 반격에 나서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 2월 미국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에서 니미츠급 원자력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이 조용히 출항했었는데요. 출항 당시 링컨 항모에는 함재기가 가득 실려 있었는데 이들 전력은 출항 후 미 본토와 하와이 사이 제3함대 관할구역에서 대수상전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며칠 뒤 복귀했습니다. 대수상전 전술훈련은 항모전단이 해외 전개에 앞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통상훈련이 끝나면 항모전단 전체가 모여 임무배치전 훈련을 벌인 뒤 해외에 임무 출항에 나섭니다. 아직 링컨 항모전단의 구성은 공식 발표된 게 없지만 VMFA-314와 VAQ-133이 특별히 눈에 띕니다. 지난 2019년 F-35C 스텔스 전투기로 기종전환을 시작한 VMFA-314는 이름 그대로 해병대 소속 비행대로 미 해군 항모전단의 파견 형태로 배속되는 전력입니다. F-35C는 현존하는 최강함재 전투기로 모든 면에서 기존 모델을 압도하는 강력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F-35C의 전투행 동반경은 1100km에 달하는데 보통 함재기의 전투행 동반경이 넓을수록 항모전단의 타격 범위도 커집니다. 게다가 F-35C는 공중급유가 가능해 중국 대함 탄도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중국 연안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F-35의 최대 강점은 역시 5세대 전투기라는 점으로 5세대 전투기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춰 적이 원거리에서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F-35C는 넓은 내부 무장창을 갖춰 공격력도 우수한데 실제로 링컨 항모전단은 배속된 F-35C 전투기 12대만 동원해도 중국 항모전단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치명타를 날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중국 랴오닝성 달엔에서 수리를 받고 있는 중국 항모 랴오닝에 관련해 놀라운 변화가 감지됐다는데요. 중국이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구입해 개조한 퇴물로 평가되던 랴오닝이 대대적인 수리공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재 전투기로 구형 젠15 대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을 탑재하려고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중국이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젠15는 중국이 만든 일종의 돌연변이 함재기로 러시아제 수호이-33을 확보하지 못하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시제기를 밀수해 역설계하고 젠11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런 출생의 비밀로 젠15 배치 초기부터 비행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결함을 수정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중국 신형 함재기가 이번에 등장한 건데요. 사실 중국은 앞서 작년 9월 달엔에서 랴오닝 항모 수리공사를 시작했고 2월 중순에도 가판과 아일랜드, 엘리베이터 등을 뜯어고치는 대대적 공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랴오닝 항모를 뜯어고치는 이유는 비행가판을 비롯한 선체 주요 장비를 신형 함재기 FC-31에 맞게 개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후베이성 우한의 1:1 실물 사이즈의 항모 실험 시설을 랴오닝성 황디춘 기지의 함재기 이착함 실험장을 만들어 놓고 신형 함재기 훈련을 해왔는데요. 이 시설들은 새 함재기가 나왔을 때 시험운용 기간을 줄이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랴오닝 항모의 개조 공사만 끝나면 조만간 FC-31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중 랴오닝 항모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뜨고 내린다는 겁니다. 이렇듯 조만간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와 중국판 그라울러를 실은 항모를 바다에 띄울 것으로 보이면서 기세가 등등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무시하며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분위기에도 한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코웃음만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는 제니10의 실상을 보면 뻥스펙이라고 불리울 만큼 빈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제니10에 대해 미국 F-22에 비견되는 스텔스 전투기이자 300km 밖 공중표적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을 날릴 수 있는 위협적인 전투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니10은 미국, 한국의 전투기를 원거리에서 제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공 전투기로 젠10과 젠11, 젠16 등 다양한 전투기 모델이 제니10과 보조를 맞춰 임무를 수행하려고 배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제니10 생산량을 2021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렸는데 지금과 같은 속도면 2025년 스텔스 전투기 보유량은 500대를 넘어서게 되며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스텔스기 전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게 됩니다. 이렇듯 중국이 스텔스기 물량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성능과 관련해서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져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 동부전 구사나 항공단이 공개한 군사정보인데, 과거 제니10과 프랑스 라팔의 모의 전투 결과 17대 0으로 제니10이 라팔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믿기 힘든 결과라 하나하나 따져보니 중국의 조작이 있었습니다. 우선 군사 전문가들은 제니10의 카나드를 보면 스텔스 성능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카나드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늘리고 레이더 신호 간섭을 증폭시켜 적에게 발각되기 쉬운데, 때문에 제니10의 스텔스 성능은 최대 1제곱미터로 보이며 5세대 스텔스기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제니10이 공중우세기를 목표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기동성에 대해 의심이 눈초리를 보냈는데요. 이쯤 되면 제니10과 라팔의 모의 전투 훈련에서 라팔이 제니10을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상상 속의 허상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전투기 이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또다시 등장해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전투기 젠35의 실체가 드러난 건데, 그동안 중국의 이야기가 허언증에 가까웠다는 사실이 가감없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연초부터 중국은 자국 군수업체 선양항공기가 개발 중인 스텔스 전투기 젠35 자랑에 바빴는데요. 이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거의 그대로 베껴 짝퉁 F-35로 불리는 기종으로 유명합니다. 젠35는 2월 초 랴오닝호 항모가 판위에 방수포를 쓴 모형의 형태로 등장했는데, 웨이보에는 항모 주변에서 비행 중인 젠35 시제기를 찍은 사진도 업로드돼 잠깐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홍콩의 친중 매체인 문해보가 중국이 개발한 젠35 전투기가 F-35를 앞서고 최고의 스텔스 성능을 보인다 뜬금없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실제로 문해보는 젠35는 최고 속도, 레이더 반사 면적, 엔진 성능에서 F-35를 앞선다면서 F-35 스텔스 전투기 독주 시대를 끝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짝퉁 F-35가 진짜 F-35보다 더 낫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한 겁니다. 해당 보도가 중국 내에서 화제가 되자 보다 못한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젠35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를 다뤘는데요. 이에 따르면 서방과 대만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주장하는 화려한 성능 수치는 해외 판촉을 위한 것으로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질적인 전투기 엔진 문제는 제대로 해결했는지 의문이라는 적나라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해보 보도를 보면 젠35의 최고 속도는 마하 2.2로 F-35의 마하 1.5보다 빠릅니다. 스텔스기 성능을 좌우하는 레이더 반사 면적도 정면 기준 0.01제곱미터로 F-35의 0.5제곱미터보다 작은 것으로 나오는데, 다시 말해 레이더로 포착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륙 중량도 35톤으로 F-35의 32톤보다 무겁고 작전 반경은 1350km, 무기 적재량은 8톤에 이르는 등 이대로라면 F-35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밝힌 이 수치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많이 봐줘서 중국이 말한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사실 전투기는 단순하게 수치로만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고 속도만 해도 조종한 정성, 연료 소비량, 무장 탑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젠35에 대해 가장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엔진입니다. 문화보에 따르면 젠35는 단발 엔진인 F-35와 달리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WS-19라는 엔진 2기를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만 국가안보연구소의 군사 전문가 양이쿠이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양이쿠이는 작년 3월 중국 언론에 WS-19를 여전히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면서 1년 만에 연구 개발에 성공하고 WS 시리즈 엔진이 가진 결함을 해결했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폭로했습니다. 사실 엔진 말고도 중국이 설명하는 무장 탑재량에 대한 이야기도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텔스기는 레이더 노출을 우려해 미사일을 내부무 장창 안에 넣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내부무 장창과 날개 장착분을 합쳐서 총 8톤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로칭성 대만국제전략학회 사무총장은 스텔스기가 제대로 작전을 하려면 외부 날개에 미사일을 장착할 수 없는데, 중국 매체는 고의로 합쳐서 최대 무장 탑재량을 잡았다면서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KF-21을 따라잡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우리의 관심은 중국 전투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데요. 사실 한국은 젠35의 성능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중국이 최신 전투기 숫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데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젠35 전투기 개발이 완료되면 항모용으로 200대, 공군 전투기로 400대가량을 생산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에 물량 공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 상황인데요. 화려한 숫자로 과장한 중국의 허위 광고를 믿는 사람도 없겠지만 이제 더는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